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6시 30분께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대회 집회에는 많은 우파 시민들이 참석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를 고발한 미래통합당 민강욱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선관위는 법을 어기고 사전투표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도입했다면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강욱 의원은 7일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일 민강욱 의원은 같은 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겨냥해 이번 21대 총선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전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강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광훈 목사님과 기독자유당의 김문수 대표님,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님을 각각 만나서 부정선거를 파헤칠 방법에 관해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분들도 만나서 지혜를 빌렸고 실력 있는 페북 친구분들과도 소통했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교수님, 또 이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는 연부역 강한 젊은 변호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박성현 전통계학회 회장님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후속 기사를 기대하고 협조할 용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조작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선관위 서버와 무선 네트워킹 시스템을 증거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강욱 의원,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지역구 후보 등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서버에 대한 보존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매체 파이낸스 투데이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임대 계약을 맺었던 i+텍 측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 따르면 i+텍의 이정실 이사는 중앙선관위와 서버 임대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서버 임대 만료기간은 5월 1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서버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서버의 디가우징과 데이터 삭제의 주체에 관한 질문에 이정실 이사는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다라면서도 저희가 임대해준 서버의 데이터 삭제는 디가우징 등의 방식으로 선관위에서 한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디가우징은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는 과정을 뜻합니다. 홍준표가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참 답답한 인간이네요. 제발 좀 아날로그 사고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고의 격식이라도 좀 맞춰 발언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줌마도 인쇄소 방문 없이 표창장 유조는 거뜬히 할 수 있답니다. 홍준표 씨 알겠어요? 류여해 변호사 역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조작 투표를 하나라는 홍준표의 발언에 그러니 꼰대라고 하지. 사전투표 제도랑 전자개표 이야기하는데 무슨 투표함 바꿔치기? 홍준표스럽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악법이라며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에 아주 충성스러운 민감용 경찰청장이 민식이법 때문에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사고가 나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한 코로나로 아이들 학업이 전면 중단된 걸 민감용이는 아마 몰랐나 봅니다. 그러니 민감용 씨, 제발 정권에만 눈 돌리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데 정신 좀 챙기세요. 최근 유난히 이준석, 유승민, 김세연 등이 마치 우파 유튜브가 총선 참패의 원인 제공한 것처럼 단절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우파 유튜브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이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우파 유튜브에서 한결같이 배신자, 좌파 이중대라는 낙인이 찍혀 개밉상으로 비판의 대상인 인물들이죠. 유권자가 정치인을 버려도 정치인이 감히 유권자를 버릴 수 있나? 지금 통합당에서 총선 참패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며
자기들끼리 열심히 헛다리 짚고 자빠졌는데요. 나라의 TV 관점에서 볼 때 통합당이 총선 참패한 이유는 공천 개판도 1차적 원인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큰 이유는 역풍을 우려해서 이 눈치 저 눈치 쳐보며 좌파의 똥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끈질기게 이슈화를 시키지 못하는 비겁함과 무능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조문을 위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유가족 원성을 듣고 황급히 체육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직 총리 방문에 현실적 대안을 갖고 왔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현직에 있지 않는다. 책임 있는 말을 할 위치가 아니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난 유가족들은 총리는 무슨 총리, 나가라 등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유가족은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의원님이시니까라며 정치권에서 싸우느라 국민이 죽어간다.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위 공직자 분들이 오기만 하고 똑같은 의견만 말한다. 대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이낙연 전 총리는 저의 위치가 이렇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는 유가족들의 항의에는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이낙연 전 총리는 대응했습니다. 다소 격앙된 분위기에서 한 유가족이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 그럼 가라고 하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나서 분향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약 7천여 명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가서 유가족이랑 제가 모은 거 아닌데요? 가라면 갈게요. 이딴 식으로 말싸움 할 거면 뭐하러 갔냐 쯧쯧. 이런 게 다 세월호 효과입니다. 유가족 비하나 비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나선 안 될 대형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무조건 세월호 유가족처럼 할 겁니다. 이제 이게 법이 된 겁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슨 그런 더러운 교육을 시키냐. 일부 5.18 단체들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 전두환 지역 동상이란 것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뿅망치로 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5.18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조비어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KBS, 서울신문 등 많은 매체들이 전두환 동상을 뿅망치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면서 5.18 정신을 기억하려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에는 그런 시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파 성향 카톡방 등에는 이에 대해 격하게 항의하는 한 광주의 여성 학부형의 음성 파일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비교적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광주시청의 5.18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교육상의 문제를 들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 새끼들 어떻게 광주에서 키워야 해? 이사 가야 해 우리? 뭔 놈의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애들에게 가르쳐요? 5.18 유공자 아니면 광주 살면 안 돼요? 거전두환 대가리 우리 때리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원망과 불평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내 새끼들에게 교육을 시키느냐고? 라고 따집니다. 이 여성은 광주의 여론을 장악한 5.18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이 여성은 5.18 유공자 혜택 때문에 우리 새끼 새빠지게 공부시켜놔도 가산점 못 받는 것 때문에 우리도 흥분하는 사람들이라고 라면서 그 관계자들이 말하면 여기서는 법이요? 광주에서는 5.18 사람들이 법이냐고. 나머지 광주 것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냐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여성의 관심사는 어린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이 여성은 새끼들한테 무슨 그런 더러운 교육을 시키냐고 라면서 오늘도 내 아들놈하고 나이가 똑같아 보이는 새끼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또 때리고 가자고 방망이를 휘둘러대는데 애미라는 년이 애들을 말리면서 애기 새끼들과 싸우게끔 만드는 그 5.18 인간들이 사람이여라고 소리칩니다. 전화 통화 내내 이 여성을 때로는 울먹이고 때로는 소리치고 결국은 엉엉 오열하듯이 말을 이어나가다가 제발 그것 좀 치워달라고 호소하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진이 다 빠진 목소리로 광주 사는 게 환멸이 느껴진다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 씨가
2억 원대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친여 매체에서 제보자 X로 유명한 G 씨는 과거 다른 횡령,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 씨는 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2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G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G 씨를 출금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G 씨가 이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적이 있었다. 출금 조치를 해달라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G 씨는 MBC의 검언 유착 보도와 관련해선 최경환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MBC는 G 씨를 통해 신라젠의 전 대주주였던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빅 대표를 사면 인터뷰해 최경환 신라젠 65억 원 투자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G 씨는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이기도 한 G 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G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인사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채널A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G 씨는 현 정권 열혈 지지자로 검찰의 적대적 정치 편향을 가진 인물이라며 오히려 최강욱과 황희석, MBC가 기획하고 추진한 정원 유착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윤현영님,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